미나상 건니치와 보코와 이원일 데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에서 날아온 이원일 셰프입니다. 한국의 맛 따라잡기 2편에서는 파닭전과 유자청 겉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즈미라는 단어로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 한국 사람들도 또 전하면 진심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전을 그냥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파닭전입니다. 파닭전. 파가 들어간 닭고기가 들어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닭고기 우선은 재워 놓고 그 다음에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채소 무침도 준비한 다음에 전을 붙여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한번 구하러 가볼까요? 이번에는 닭고기 그리고 재워줄 때 필요한 우유 그리고 향신 채소들. 나와라. 한국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세 가지 향채소 마늘, 대파, 그리고 생강을 우선은 조금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 같은 경우는 까실 때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숟가락으로 편하게 칼로 썰어서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가지고 계신 강판에다가 잘 갈아서. 한국에서는 대파를 다질 때 조금 특이하게 다집니다. 파닭전의 주 재료 우선은 닭고기를 한번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씹혀야 되니까 약 한 1cm, 1cm 정도 내든 손톱 정도 크기 정도로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닭 다리살이랑 그 다음에 닭 가슴살을 가지고 왔는데요. 닭 가슴살은 아무래도 닭 다리살보다는 조금 더 뻣뻣하니까요. 닭가슴살 사용하실 때는 닭가슴살의 지방질을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지방이 벗겨져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닭 껍질을 사셔서 기름진 맛을 조금 더 보태주시면은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오, 야, 닭다리살이 닭이 이만한가요? 저는 닭 가슴살의 맛도 좋아하기 때문에 가슴살도 같이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맛을 조금 보태주기 위해서 닭에 맛있는 지방 부분도. 닭고기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다리살 약 300g, 그 다음에 가슴살이랑 지방을 합쳐서 한 150g 정도에서 한 450g. 파닭전 일반적인 크기로 하면 약 한 2장 정도가 붙여질 수 있는 넉넉한 분량의 고기를 준비를 했고요. 다음은 파닭전이니까 파가 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파를 조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반대 정도 되는 분량 하얀 부분을 반을 써시고요. 다음에 요 반 정도 되는 크기를 주사위 모양으로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초록색 부위도 좀 사용할 거거든요. 이 정도 되는 분량 반으로 썰어서 너무 넓은 것들은 조금 더 칼집을 내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파닭전에 들어갈 고기들이랑 그 다음에 주재료 중에 하나죠. 파도 넣어 주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향신채들을 조금 더 넣어서 향을 조금 더 끌어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진 마늘 한 큰술, 다진 생강 한 작은술, 다진 대파 한 큰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한 작은술 정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후추는 반 작은술 정도만. 조미료입니다. 4분의 1 작은술 정도. 이 재료들을 우선 먼저 한번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잘 배어들 섞어주시면은 안에서 나는 향신채소들 향이 정말 좋거든요. 오늘 들어가는 가장 특이한 재료 중에 하나 우유입니다. 네. 잡냄새도 제거해 줄 겸 그 다음에 맛도 고소한 맛도 보태줄 겸 우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한 번만 살짝 흔들어서 이 상태로 딱 20분만 냉장칸에서 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고요. 보통 전, 찌짐이 하면은 많은 분들이 뜯어서 간장 같은 데다가 퍽하고 찍어 먹는 거 생각하시는데요. 요즘은 한국에서 전을 여러 가지 겉절이들에 버무려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추랑 고수를 가지고 맛있는 유자청 겉절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얹어서 먹을 예정인데요. 자, 우선은 처음에 들어갈 부재료 배추입니다. 너무 널찍하면은 나중에 겉절이를 먹을 때 볼륨이 너무 커지니까요. 우선은 잘게 채를 좀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cm 정도 되는 두께로 두꺼운 심지 부분을 조금 더 얇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수가 향이 세가지고 호불호가 좀 있거든요. 네. 부드러운 이파리 부분들 쓸 수 있게 잘 다듬어서 채소들은 이따가 잠시 물에다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겉절이를 버무리게 될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자청을 활용해서 새콤달콤하게 또 다른 여러 가지들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양념장을 만들어 놨다가 전을 부치고 난 다음에 채소들이랑 싹 버무려가지고 바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들어갈 재료들 향신채소입니다. 자, 우선은 다진 마늘 한 큰술, 대파 한 큰술, 그 다음에 다진 생강 한 작은술 정도 들어가고요. 맛있는 짠맛이랑 새콤달콤한 맛들을 조금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멸치 액젓 아니면 피쉬 소스 한 큰술 넣어 주시고요. 간장을 한 반 큰술 정도만, 단맛을 조금 넣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맛술 한 큰술, 설탕이 반 큰술 들어가고요. 식초를 반 큰술 가량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설탕량에 요 정도 식초 마시면 새콤달콤한 맛이 좀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겉절이는 유자청 겉절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자청으로 새콤달콤한 맛을 좀 보태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자청을 크게 한 큰술, 두 큰술. 겉절이인데 고춧가루가 빠지면 좀 섭섭하겠죠? 네, 근데 고춧가루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본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치미 고춧가루, 일본식 고춧가루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매운맛을 보태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한 큰술. 같이 통깨가 들어가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하지만 통깨를 그냥 넣지 않고 약간 두 큰술 정도 되는 분량을 살짝 으스러뜨려서 넣겠습니다. 으깨줍니다. 참기름을 뺀 나머지 겉절이 양념장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잘 비벼줘서
겉절이 준비까지 다 끝났습니다. 아까 넣어놨었던 한 20분 정도 재운다던 닭고기 기억하시죠? 가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닭전 들어갔었던 우유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소들 같이 섞이면서 살짝 절여졌거든요. 이대로 부치면은 볶음이 되지 지짐이 전처럼 딱 하고 달라붙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접착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 마트에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있나요? 덴뿌라고? 덴뿌라고? 네. 한국에서는 튀김가루라고 하거든요. 튀김가루. 접착제 역할을 해줄 우선 튀김가루를 넣고 같이 반죽을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제품이랑 한국 제품이 달라서 제가 어느 정도가 들어갈지 한번 가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컵? 될 것 같아요. 어우, 좋아요. 여러분들, 전을 먹을 때 풀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료를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이 가루나 접착제는 정말 조금만 재료들을 붙여줄 수 있을 정도까지만 들어가면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있었던 우유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지금 맛있게 잘 코팅된 것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을 붙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팬에 식용유를 살짝 넉넉하게 전 구워지는 배고파요. 색이 조금 심심하면 또 음식이 또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시겠지만 네, 구할 수 있는 이렇게 예쁜 실고추들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고추들 조금 이렇게 뿌려서 색감도 예쁘게 넣어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이제 한 판으로 붙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조금 노릇하게 색을 내줘도 되기 때문에 중강불 정도로 불을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네,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해서 와, 맛있겠다.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구워지고 있어요. 네. 감독님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힘입어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 저희 어머님이 전 부칠 때 옆에서 이런 짓 하면 진짜 꽁꽁 한 대씩 때리셨거든요. 근데 못 참을 것 같은 순간에 이렇게 조금씩만 떼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노릇노릇 잘 구워진 전은 그릇에 한번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은 다 구워졌으니까요. 아까 바삭바삭하게 살려놨었던 저희 겉절이 채소 만들어놨었던 양념장 진짜 맛있어. 겉절이까지 만들어서 올려주면 파닭전과 유자청 겉절이는 완성입니다.
한국의 맛 따라잡기 제 3탄 저지 푸딩 밤 티라미수를 준비했습니다.